이번에 이제 우수 교육상을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으로는 일단 건축 설계 실습 교육이었고요. 그러니까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습 교육이었고, 그리고 그 실습 교육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특히 건축이니까 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하는 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몇 가지 장치만 좀 마련을 해주면 이렇게 즐겁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난 학기 때 제 수업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또 워낙 저와 잘 맞았다고 할까요? 예, 그런 덕분에 아마 이제 성공적으로 예, 강의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예. 특별히 노하우라는 건 없고요. 그냥 저는 최대한 그 동기부여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, 그게 이제 답사가 됐던 아니면 팀 작업이 됐던 좀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따라서 학생들의 반응, 호응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연하게 좀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. 아마 그게 예, 학생들한테 좋은 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우수 교육상을 받은 그 수업에서는 그 답사를 2번을 갔어요. 원래는 이제 답사를 1번만 가는데 학생들에게 공간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 다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긴 하는데 정말 이해를 하는 건가.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사실 사람의 어떤 환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래서 수업 계획서에는 없었던 그러한 답사 일정을 제가 잡았고, 다행히 이제 그 서촌에, 경복궁 서쪽에 있는 서촌에 빈 한옥 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오래된 전통이 있는 그런 전통 가옥이었는데, 그 전통 가옥을 무료로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수업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가서 수업을 아예 거기서 했습니다. 그래서 발표도 이제 거기서 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한옥의 분위기를 느끼게끔도 하고, 사실 그 수업 자체, 제가 했던 그 수업 의 내용이 한옥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였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또 날씨도 좋았고, 그 한옥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한 뭐랄까요, 정적인 그런 느낌 또는 정겨움이라 그럴까요? 예,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참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, 그래서 그날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뭐 그런 것들, 그리고 팀 작업하는 거, 이제 초기에 팀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알게끔 하고, 점점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같이 하거나 그러질 않고 각자 이제 따로따로 자기 할 것만 하고 집에 가고 이제 뭐 그런 모습이 보여서 서로 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도우면서 작업을 하라고 팀 작업을 좀 주로 많이 하고요. 초기에, 학기 초에.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회식 자리도 막 일부러 마련한다고 하는데,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. 예.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반복이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설계 실습, 한 학기 동안의 설계 실습의 결과물로서 작품 하나가 나오는 걸로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초기에 그리고 이제 1인 1작이고요. 그런데 이제 팀 작업을 하게끔 하고, 그리고 학생들이 팀 작업을 통해서 모르는 것도 서로 알면서 이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소과제를 몇 개 주고요. 2개나 또 3개 정도 주고, 그 소과제를 이제 팀으로 하게끔 뭐 2명 또는 3명. 저희 같은 경우는 발표 과제도 많고요. 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건축물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라.
라고 하는 과제도 팀 작업으로 하게끔 하고, 그리고 소과제 형태로 어떠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 봐라 모형으로, 뭐 그런 것도 이제 2명, 3명 같이 함께 작업을 하고, 팀으로 작업을 하고, 발표도 팀으로 하고,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에 또 신경을 쓰는 게, 이제 발표를 할 때에 제가 그 발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 학생들 다 모여서 그 앞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함께 평가를 하게끔, 그러니까 다른 팀이 작업한 거를 이제 작업을 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학생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. 그러면 이제 점수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, 무조건 2마디 이상, 한 명당 2마디 이상 해야 된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, 예, 좀 많이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예. 처음에 강의 계획서를 만들면서 그 매주 어떠한 과제를 또는 어떠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, 그랬을 때 학생들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, 그리고 15주 후에 최종 그 작품 결과물이 이뤄야 된다. 그랬을 때 그 작품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건축 설계 방식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목표를 세우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매년 학생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. 예, 그래서 항상 그 유연함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설계 그 실습 일정을 사실 철저하게 짜긴 해요. 매주 어떤 거를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, 그러니까 제 머릿속으로 이제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걸 했을 때 학생들이 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걸 이해하게끔 하고, 그러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하겠지라는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,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호응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,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, 항상 그렇습니다. 그럴 때 이제 그게 사실 가장 힘든데, 그럴 때는 제가 처음에 첫 번째는 그 항상 그 대안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수업 진행 뭐랄까요, 수업 진행 노하우라고 이상하다.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 과제를 하게끔 만든다든지,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과제 대신에 건축학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일단 저는 건축학 교수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건축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건축 설계를 가르치는 입장이고요. 그리고 건축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건설사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건축사 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건축 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. 사실 그 건축이라는 게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학문이고요. 그리고 건축 설계를 좋아하고 그걸로 밥 벌어,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다행히도 건축이라는 게 건축 설계냐 건설이냐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 사람이 사는 환경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관련된 그 학문이기 때문에, 사실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굳이 설계 분야 또는 건설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은 어떤 그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, 그러니까 어떻게 모형을 만드는지, 어떻게 예쁘게 건물을 조형을 하는지,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,
저는 좀 그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사고죠. 그러니까 사고력,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력, 어떤 주변 사회에서 지금 이제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라든지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적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, 그거를 어떻게 건축물에 반영을 할 건가, 그런 생각하는 거, 그리고 분석하는 거,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, 좀 그런 데에 집중을 둔다고 할까요? 예,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능력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그게 제 목적이기도 하고요.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건축해서 배우고 건축학에서 배우고 졸업을 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굳이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설사 쪽으로 취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그 인생의 시련에 당당하게 대응을 해서 하면서 뭔가 그 건축인으로서 그 환경을 만드는데 개입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배울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저는 이제 독일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그 교수님들 한 분 한 분 그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, 그분들이 나름대로 10년 이상 연구하신 그런 부분들을 1시간, 2시간 넘게 강의를 쭉 하세요. 근데 저는 참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행복했었고, 또 집중도 할 수 있었고,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제 또래 다른 그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었고,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에 대해 상당히 놀랐었고 했는데, 지금 우리 학생들은 글쎄요, 물론 제 강의 어떤 스킬에 달려있을 수도 있겠는데 한 2, 30분 정도 그 강의 시간이 지나면은 집중을 못하는 거를 제가 느껴요. 예, 졸기도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뭐. 그래서 조금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자꾸 저도 이제 물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하는지 찾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교수들이 학생에게 주입시켜야 되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있지만 그거를 좀 최소화하고 대신 내가 얘기해줬던 그 이론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그게 가장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